테슬라 소식입니다. 22일에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서남부의 마하라시트라주에서 테슬라 경영진을 초청하기도 했다. 아시아 3위 경제국이자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인구국이기도 한 인도 시장에서 테슬라가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하라시트라주의 관광, 환경장관 인도 산업장관이 테슬라 경영진과 화상회의를 가졌다면서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한 경영진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타케라이 마하라시트라주 장관은 트위터에서 오늘 밤 수바시 대사이 산업장관, 테슬라 경영진과 화상통화 기회를 가졌다면서 이들을 마하라시트라주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가 마하시트라주에 투자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머스크도 인도 투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달 초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인도는 테슬라를 원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진에 대한 댓글을 통해 내년에는 확실하다고 밝혔다.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5배 큰 차세대 배터리의 양산을 추진하고 있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착공에 들어간 기가팩토리오에서 전기차 조립뿐 아니라 배터리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오스틴 지역 일간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먼은 테슬라가 지난 7월 확정한 오스틴주 트래비스 카운티 소재 2100에이커 규모 부지에서 공사에 들어간 기가팩토리오에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테슬라가 오스틴 주정부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테슬라가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제품은 픽업 트럭 전기차 사이버 트럭, 전기 트럭 세미, 모델 3, 모델 Y이다. 배터리 생산 계획이 확정된다면 기가팩토리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전기차 조립 공장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조립 공장이 될 뿐 아니라 전기차와 배터리를 함께 본격 양산하는 첫 번째 공장이 될 예정이라고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먼은 전했다.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먼은 테슬라 CEO도 오스틴 공장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셀의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오스틴 기술협의회의 엠버 건스트 CEO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스틴 공장에서 배터리도 생산하게 된다면 테슬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의 첫날 예약 판매량이 지난해 나온 아이폰 11의 기록을 넘어섰다. 맥루머스 등의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민치고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첫날 아이폰 12 판매량을 200만 대로 관측했고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아이폰 11의 판매량 80만 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다만 그는 첫 주 판매량은 올해 90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세운 1200만 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지난주 10월 16일부터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모델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커진 화면과 약간 달라진 디자인, 올레드 디스플레이, 5G 지원 등으로 중국과 미국, 유럽에서 아이폰 12 프로가 인기를 끌며 예상을 웃도는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아이폰 사용자의 엄청난 누적 교체 수요로 내년에 신규 모델로 교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5G 통신 지역이 일부 국가에 치중돼 5G 폰의 강점이 시장에 반영되기에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5G 폰 구매 수요가 적어 아이폰 교체에 별다른 기폭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애플이 미국 정부의 자국 내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촉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더 많은 생산망을 미국에 유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올 2, 3분기에 공시한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와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0년 자체 개발 프로세서를 출시한 이후 반도체 부문은 애플의 차별화 요소로 떠올랐다. 애플은 반도체를 설계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다. 반도체 외에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상당수 부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된다. 때문에 애플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TSMC가 있는 대만도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애플이 미 정치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애플 및 협력사들의 계획과 맞물려 있다. 미 반도체 업계도 든든한 정부 지원 속에서 자국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SMC도 미국 생산 확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TSMC는 올해 초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2013년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위탁 생산업체 플렉스를 통해 최고가 PC인 맥 프로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맥북 프로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려는 계획도 추진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10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생산시설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에서 계속 생산하기로 했다. 당시 팀 쿡 애플 CEO는 이런 기회를 지원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플은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러먼츠 등 미국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도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애플은 또 아이폰 모뎀으로 퀄컴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해외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위탁 생산하고 있다. 인텔은 맥에 들어가는 메인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일부 반도체 칩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다음 달 맥의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하게 되면 위탁 생산은 TSMC로 넘어갈 전망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멕시코에서 물류 창고 구축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비자들의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밖에 위치할 첫 물류센터 등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물류 창고에는 북부 도시 몬테레이와 중부 도시 과달라하라 부근에 있는 2개의 주문 처리 센터와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지원 건물이 포함된다. 몬테레이와 과달라하라 지역은 멕시코시티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도시 지역이다. 아마존은 또한 배송 네트워크를 12개 늘려 총 전국 27곳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탄탄한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으로 고객들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덕분에 빠른 배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새로운 물류시설이 모두 6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며 1,5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현재 멕시코에 2015년에 설립한 총 5개의 주문 처리 센터, 2개의 지원 건물, 2개의 분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과달라하라의 잘리스코주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는 새로운 지역 물류 창고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최근 브라질에서 5번째로 큰 10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주문 처리 센터를 열었다.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현지 경쟁업체와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손을 잡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우주에 보낼 예정이다. 21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지구 궤도의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등과 클라우드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달 동안 우주에서 위성을 사용해 애저 클라우드를 테스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에는 재해 예측 및 추적, 공급망 및 경제활동의 가시성 향상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올해 클라우드 회사는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 집에서 직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를 사용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했다. 한편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유명한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행성 간 목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링크 위성을 늘리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이달 초 정부가 최초로 위성을 구축하는 계약인 펜타곤의 미사일 추적 위성을 구축하기 위한 1억 4,9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이 737 맥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와 737 맥스 추락사고 여파에 따른 운항 정지 충격을 새 기종 도입으로 헤쳐나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잉은 항공기 대여업체를 포함한 고객사들, 부품 공급업체들과 신형항공기 도입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신형항공기는 737MAX처럼 일열 복도식이며 탑승 여객수는 200에서 250명 수준이고 엔진도 개량된 엔진이 탑재된다. 크기는 보잉 737MAX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기종과 이보다 덩치가 더 큰 2열 복도식의 787 드림라이너 중간 정도가 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형 항공기 개발은 구상부터 완전한 개발 프로그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이후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잉은 2004년 787 드림라이너를 내놓은 이후 아직 새로운 민항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 2004년에 개발된 드림라이너도 7년 뒤인 2011년에야 첫 인도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새 항공기 개발이 보잉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737MAX 위기를 먼저 털어내야 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체된 항공기 인도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새 항공기 개발과 병행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보잉은 최근 고객사들의 항공기 인도 지연 또는 취소의 생산 감축과 감원으로 대응하고 있다.